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20대 30대 다중채무자 142만 명, 코인과 부동산이 폭락을 해서 다중채무자가 됐다, 그럴 수 있겠죠. 뭐 제 주위에도 그렇게 빚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여러분들 또한 그냥 막 질르죠. 특히 여성분들.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분들이 빚을 많이 내는구나. 그러면 안 되는데, 버티기가 힘들 건데. 그 이후부터는 제가 자꾸 어려운 돈, 이자 내는 돈 가져오지 말라는 표현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 책임 아니면 도의적인 책임 정도는 저한테도 충분히 심장을 어택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20대 30대 분들은 경제적 여유가 별로 없죠. 놀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고 연봉이 높지도 않고, 그렇다 그래서 특별히 돈 나올 곳도 없고. 제가 한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너무 현혹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다, 뭔가 사라고 자극을 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꾸 원칙, 본질 이런 거에 충실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즉흥적인 기사에 현혹되지 말라고 표현을 한 이유도 그거 같아요. 좀 알고 투자를 하셔라. 늦지 않는다. 오늘 투자를 하든 내년에 투자를 하든 전혀 늦지 않다. 시장의 원리가 그렇죠. 시장의 원리가 오늘 사서 내년에 파는 사람보다 내년에 사서 내후년에 파는 사람의 수익률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이게 결국 이게 평단의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뭐 영상을 여러 가지 보시겠지만, 그리고 뭐 여러분들 주위에도 그런 분들 많겠지만,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맞는 말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말을 잘한다와 잘 말한다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말을 잘하겠죠. 그런데 맞는 말 하는 사람들 잘 봐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잘 말을 해요. 여과 없이, 욕심 없이. 그러니까 제가 자꾸 여러분들께, 저는 여러분들을 설득할 이유가 1도 없고 이해시킬 이유가 1도 없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판단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죠. XRP가 뭐 가격 상승을 한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저한테 돈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신껏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그게 뭐 경제적 여건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지식의 여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맞는 말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 영상을 분명히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연유로, 어떤 형태로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알고 진입을 하세요. 알고. 안다는 개념은 블록체인이 뭔지, 비트코인이 뭔지, XRP가 뭔지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충분히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철학, 그리고 비트코인이 어떻게 차트를 그려왔는지, 어떤 기사들이 몇 년도에 떴는지,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시장에 참여를 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영상 시청 연령대가 40, 50대 분이 가장 많습니다. 20, 30대 분들은 25%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그분들이 분명 놀고도 싶고 사고도 싶고 하는 게 많은데 암호화폐에 투자를 했다, 그리고 어떤 사회적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무리하게 빚을 냈을 수도 있겠죠. 어떤 욕심에 뭔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뭐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142만 명이 코인과 부동산 때문에 다중채무자가 됐다는 기사가 떴지만 비단 그것 때문일까요? 제 생각에는 20, 30대 분들이 보는 세상은 사회적 희망이 사라진 듯 해 보이더라고요. 뭔가 열심히 뭐를 해서 성공이란 걸 이룰 수 있는 도구 자체가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그건 뭐 공부를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누구에게나 사회적 희망이 사라진 듯 해 보여요. 그런데 저희 때는 조금 다르죠. 뭘 팔아도 잘 팔렸죠. 그랬던 것 같아요. 돈이 좀 흔했죠. 어떤 형태로든 뭐 장사를 하게 되면,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같은 그런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게 오픈을 해서 뭘 팔아도 잘 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플랫폼 기업들이 모든 걸 독식해버리죠. 세상에 뿌려진 모든 제품들을
이제 온라인에서 너무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저렴한 가격으로,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오프라인 매장들은 사라지고 물건을 띄어다 판다는 그런 개념들은 점점 사라지겠죠. 그건 뭐 브랜드가 더 훨씬 심한 구도로 설정이 돼 있죠. 저희 어릴 때는 뭐 나이키 매장 몇 군데, 아디다스 매장 몇 군데 이렇게 갖고 있으면 그냥 앉아서 돈을 벌었죠. 그때 그렇게 돈을 벌었던 분들도 지금은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그 많은 매장들을 또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죠. 이런 것들이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디지털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어려운 돈 가져오지 말라고 한 이유고, 특히 2030 분들은 지금 뭐 책임져야 될 것들이 없잖아요. 뭐 부양할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짐이 작죠. 저는 솔직히 저도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지만 뭐 투자 규모나 투자 액수보다 2030 분들이 부러워요. 그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다른 판단을 하신다면 저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가 부럽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그분들의 나이가 부럽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코인에 투자를 했냐, 어떤 코인에 투자를 했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영상을 몇 개 듣고 뭐 이게 지금 뭐 100배 오른다더라, 200배 오른다더라, 이런 거에 투자를 했다면 낭패를 받겠죠, 분명히. 하지만 뭐 미래 가치가 있는 그런 코인에 잘 공부를 해서 투자했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 영상을 들으시는 20대, 30대 분들의 삶이 지금 여러분들의 친구들과는 3년 뒤, 5년 뒤가 되면 너무나 다른 삶을 살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20대, 30대 분들의 투자 방법을 이야기 드렸죠. 이야기 안 드린 게 아니라 급여 중에 일정 부분을 적금식으로, 적금 형태로 매월 뭐 50이든 30이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그게 뭐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XRP든 매월 그냥 적금 형태로 매수를 하셔라. 오히려 그렇게 매수를 하신 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수익률이 너무나 좋더라.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이든 비트코인이 500만 원이든 그냥 계속해서 30, 50, 30, 50, 그러다 보면 이제 많은 게 배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지 못하는 감정들, 뭐 역경지수도 약간 생길 수도 있고, 뭐 미래에 대한 지식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인문학적 어떤 소양이 생길 수도 있고, 암호화폐에 투자를 해서 물론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지금 디지털이 너무 생활화되어 있는, 하루에 거의 10시간 이상을 디지털과 생활을 하는 20대, 30대 분들은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죠.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느껴지는 인문학적 감정들, 이게 가장 부족한데 암호화폐를 통해서 많은 걸 느끼고 또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질에 충실하고 원리를 이해하는 게 저는 항상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통해서 약간 마음의 진정이 되셨다면 그거는 딴 게 아니에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제 목소리가 뭐 좋다, 제 목소리가 편안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스멀스멀 조금씩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왜 지금 비트코인이 인류에게 찾아왔는지, 왜 XRP가 어쩌면 이 인류를 구원하게 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조금씩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들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혔기 때문에, 그게, 그런 감정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멘탈을 잡아주고 편안한 감정을 갖고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조금 편안함을 줬다면 거기에 대한 플러스 요인은 되겠죠. 자, 어쨌든 제 영상을 듣고 계시는 20대, 30대 분들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빚을 냈다면 힘들겠지만 어쩌면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서 여러분들 본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를 잘 모르는, 블록체인을 잘 모르는, 하루 종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땀 흘리며 일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에게까지도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항상 제가 영상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원하체굴에 집중하라. 지금은 원하체굴에 집중해야 될 때다. 어떤 어려운 일을 하더라도, 힘든 일을 하더라도, 하루 종일 너무 지쳐서 집에 들어오더라도 그분에게 필요한 건, 그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기성세대들이 빼앗아버린 사회적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그런 희망적 요소를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갈수록 경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경기는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빠진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항상 오늘이 가장 내 인생의 젊은 날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앞으로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어려움이 어쩌면 전 세계 경제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으면 지읒될 수 있다,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어쨌든 2030 여러분, 그리고 40, 50, 60, 70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제 영상을 듣고 계신다면 가난하게 살긴 걸렸습니다. 잘 버티세요. 좀만 기다리세요. 원하책을 열심히 하시고 항상 희망적인 생각들을 하고 하루를 즐기세요. 아무리 힘들고 지친 일을 하시더라도 희망이 없는 삶은 암울하죠. 다른 풍경을 보고 싶으면 먼저 앉은 자리부터 바꿔야 되죠. 여러분들은 지금 충분히 앉은 자리를 어마어마하게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부의 이동은 이미 여러분들은 인식하지 못하셨겠지만 시작되었습니다. 자, 요 기사 하나로 제가 너무 잔소리를 또 심하게 했습니다. 20대, 30대 142만 명이 다중 채무가 생긴 이유는 코인과 부동산 탓이 아닌 이 시대를 암울하게 만들어버린 기득권층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챗GPT가 말하는 비트코인을 구매해야 되는 10가지 이유. 자, 제가 챗GPT 이야기는 여러 번 드렸죠. 문제점과 그리고 진화 과정, 그리고 NFT 이야기도 드렸죠. 같이. 그리고 지금 꽤 말들이 많죠. 챗GPT에 대해서 수많은 직군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인류를 말살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챗GPT. 어쨌든 챗GPT가 이야기하는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 이유 10가지. 첫 번째는 반환 가능성. 이건 상승 가능성이 있다. 69,000불까지 도달했다는 점은 다시 69,000불 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탈중앙화. 정부나 은행과 같은 중앙 집중화된 기존 금융 시스템과 차별화되기 때문에 매우 매력적이다. 탈중앙화가 왜 매력적일까요? 여러분들 항상 일탈을 꿈꾸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은 여러분들에게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탈중앙화 되길 원하죠. 그리고 지금 제 영상을 듣고 계시는 분들 또한 탈중앙화 된 영상을 보고 있죠. 지금까지 모든 미디어 채널은 공중파 방송에 국한되었지만 지금은 거의 공중파 뉴스를 보는 분들보다 유튜브라는 곳, 이렇게 탈중앙화된 미디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졌죠. 그래서 탈중앙화라는 개념은 그렇게 어렵거나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욕구일 수도 있겠죠. 뭔가 구속되고 억압받는 그 자체를 싫어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 대한 해지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제한된 공급. 2100만 개로 제한된 비트코인 개수. 달러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인플레이션, 제한된 공급량을 갖고 있는 화폐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디플레이션, 그 가치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 번째, 충분히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리미티드 에디션이 가능하다. 그리고 여섯 번째, 글로벌 접근성.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단일 화폐로 모든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 굳이 익스체인지 변환하거나 전환시킬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일곱 번째, 점점 수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그의 장점을 쫓아
지갑 수가 증가하고 있다. 채택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건 제 생각에 전쟁을 겪고 나니까,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 발생했던 은행 파산, 이런 것들 때문에 비호감이었던 암호화폐가 호감형이 되어가고 있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채택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여덟 번째, 금융 포용 가능성.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부분과 일맥상통합니다. 전쟁 때문에 은행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됐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근본적으로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에게 금융 혜택을 줄 수 있다. 아주 매력적이죠, 이 부분이. 그리고 아홉 번째, 기술 혁신. 블록체인 기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융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혁신적인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아날로그적 신뢰를 구축했다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나 누구야? 내가 이거 해줄게. 이런 걸 사람들이 믿었다면 지금은 디지털이 생활화됐기 때문에 디지털 안에서의 신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 다양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들의 포트폴리오 안에 이제 암호화폐가 스멀스멀 출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놈의 챗GPT가 제가 제 영상에서 끊임없이 했던 말들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그 어떤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제 영상을 보고 지 마음대로 저의 생각을 뺏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NFT가 필요하단 겁니다. 계속해서 챗GPT가 지 마음대로 저의 데이터, 저의 정보를 빼간다면 제가 충분히 법적 소송을 걸 수도 있겠죠.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챗GPT와 대적할 만한 구글의 바드, 인공지능, 요놈이 또 SEC와 XRP 사례 결과 예측을 했습니다. 리플이 대승을 거둘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은 소두의 잔소리를 너무 많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가격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별다른 상승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 놈들 갈 시간 되면 다 알아서 갑니다. 투더문합니다. 떡상합니다. 자, 구글 바드는 리플과 SEC 소송을 어떻게 예측을 했을까요? 뭐 뻔하겠죠. 요놈도 제 데이터를 갖고 왔기 때문에 리플이 승리한다고 했겠죠. 자, 끝입니다. 그래도 살짝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바드 AI의 최근 분석은 중요한 승리를 위한 리플의 잠재력을 조명한다. 리플이 승리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20대 30대 다중채무자 142만 명. 코인과 부동산이 폭락을 해서 다중채무자가 됐다. 그럴 수 있겠죠. 뭐 제 주위에도 그렇게 빚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여러분들 또한 그냥 막 질르죠. 특히 여성분들.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분들이 빚을 많이 내는구나. 그러면 안 되는데 버티기가 힘들 건데. 그 이후부터는 제가 자꾸 어려운 돈, 이자 내는 돈 가져오지 말라는 표현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 책임 아니면 도의적인 책임 정도는 저한테도 충분히 심장을 어택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20대 30대 분들은 경제적 여유가 별로 없죠. 놀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고 연봉이 높지도 않고 그렇다 그래서 특별히 돈 나올 곳도 없고 제가 한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너무 현혹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다. 뭔가 사라고 자극을 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꾸 원칙, 본질 이런 거에 충실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즉흥적인 기사에 현혹되지 말라고 표현을 한 이유도 그거 같아요. 좀 알고 투자를 하셔라. 늦지 않는다. 오늘 투자를 하든 내년에 투자를 하든 전혀 늦지 않다. 시장의 원리가 그렇죠. 시장의 원리가 오늘 사서 내년에 파는 사람보다 내년에 사서 내후년에 파는 사람의 수익률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이게 결국 이게 평단의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뭐 영상을 여러 가지 보시겠지만, 그리고 뭐 여러분들 주위에도 그런 분들 많겠지만,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맞는 말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말을 잘한다와 잘 말한다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말을 잘하겠죠. 그런데 맞는 말 하는 사람들 잘 봐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잘 말을 해요. 여과 없이, 욕심 없이. 그러니까 제가 자꾸 여러분들께 저는 여러분들을 설득할 이유가 1도 없고 이해시킬 이유가 1도 없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판단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죠. XRP가 뭐 가격 상승을 한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저한테 돈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신껏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그게 뭐 경제적 여건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지식의 여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맞는 말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 영상을 분명히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연유로 어떤 형태로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알고 진입을 하세요. 알고. 안다는 개념은 블록체인이 뭔지, 비트코인이 뭔지, XRP가 뭔지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충분히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철학, 그리고 비트코인이 어떻게 차트를 그려왔는지, 어떤 기사들이 몇 년도에 떴는지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시장에 참여를 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영상 시청 연령대가 40, 50대 분이 가장 많습니다. 20, 30대 분들은 25%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그분들이 분명 놀고도 싶고 사고도 싶고 하는 게 많은데 암호화폐에 투자를 했다, 그리고 어떤 사회적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무리하게 빚을 냈을 수도 있겠죠. 어떤 욕심에 뭔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뭐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142만 명이 코인과 부동산 때문에 다중 채무자가 됐다는 기사가 떴지만 비단 그것 때문일까요? 제 생각에는 20, 30대 분들이 보는 세상은 사회적 희망이 사라진 듯 해 보이더라고요. 뭔가 열심히 뭐를 해서 성공이란 걸 이룰 수 있는 도구 자체가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그건 뭐 공부를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누구에게나 사회적 희망이 사라진 듯 해 보여요. 그런데 저희 때는 조금 다르죠. 뭘 팔아도 잘 팔렸죠. 그랬던 것 같아요. 돈이 좀 흔했죠. 어떤 형태로든 뭐 장사를 하게 되면,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같은 그런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게 오픈을 해서 뭘 팔아도 잘 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플랫폼 기업들이 모든 걸 독식해버리죠. 세상에 뿌려진 모든 제품들을 이제 온라인에서 너무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저렴한 가격으로,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오프라인 매장들은 사라지고 물건을 띄어다 판다는 그런 개념들은 점점 사라지겠죠. 그건 뭐 브랜드가 더 훨씬 심한 구도로 설정이 되어 있죠. 저희 어릴 때는 뭐 나이키 매장 몇 군데, 아디다스 매장 몇 군데 이렇게 갖고 있으면 그냥 앉아서 돈을 벌었죠. 그때 그렇게 돈을 벌었던 분들도 지금은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그 많은 매장들을 또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죠. 이런 것들이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디지털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어려운 돈 가져오지 말라고 한 이유고, 특히 2030 분들은 지금 뭐 책임져야 될 것들이 없잖아요. 뭐 부양할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짐이 작죠. 저는 솔직히 저도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지만 뭐 투자 규모나 투자 액수보다 2030 분들이 부러워요. 그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다른 판단을 하신다면 저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가 부럽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그분들의 나이가 부럽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코인에 투자를 했냐, 어떤 코인에 투자를 했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영상을 몇 개 듣고 뭐 이게 지금 뭐 100배 오른다더라, 200배 오른다더라, 이런 거에 투자를 했다면 낭패를 받겠죠, 분명히. 하지만 뭐 미래 가치가 있는 그런 코인에 잘 공부를 해서 투자했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 영상을 들으시는 20대, 30대 분들의 삶이 지금 여러분들의 친구들과는 3년 뒤, 5년 뒤가 되면 너무나 다른 삶을 살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20대, 30대 분들의 투자 방법을 이야기 드렸죠. 이야기 안 드린 게 아니라 급여 중에 일정 부분을 적금식으로, 적금 형태로 매월 50이든 30이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그게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XRP든 매월 그냥 적금 형태로 매수를 하셔라. 오히려 그렇게 매수를 하신 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수익률이 너무나 좋더라.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이든 비트코인이 500만 원이든 그냥 계속해서 30, 50, 30, 50 그러다 보면 이제 많은 게 배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지 못하는 감정들, 역경 지수도 약간 생길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지식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인문학적 어떤 소양이 생길 수도 있고, 암호화폐에 투자를 해서 물론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지금 디지털이 너무 생활화되어 있는, 하루에 거의 10시간 이상을 디지털과 생활을 하는 20대, 30대 분들은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죠.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느껴지는 인문학적 감정들, 이게 가장 부족한데 암호화폐를 통해서 많은 걸 느끼고 또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질에 충실하고 원리를 이해하는 게 저는 항상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통해서 약간 마음의 진정이 되셨다면 그거는 딴 게 아니에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제 목소리가 좋다, 제 목소리가 편안하다, 이런 게 아니라 스멀스멀 조금씩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왜 지금 비트코인이 인류에게 찾아왔는지, 왜 XRP가 어쩌면 이 인류를 구원하게 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조금씩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들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혔기 때문에, 그런 감정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멘탈을 잡아주고 편안한 감정을 갖고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조금 편안함을 줬다면 거기에 대한 플러스 요인은 되겠죠. 자, 어쨌든 제 영상을 듣고 계시는 20대, 30대 분들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빚을 냈다면 힘들겠지만, 어쩌면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서 여러분들 본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를 잘 모르는, 블록체인을 잘 모르는, 하루 종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땀 흘리며 일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에게까지도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항상 제가 영상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원화채굴에 집중하라. 지금은 원화채굴에 집중해야 될 때다. 어떤 어려운 일을 하더라도, 힘든 일을 하더라도, 하루 종일 너무 지쳐서 집에 들어오더라도 그분에게 필요한 건, 그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기성세대들이 빼앗아버린 사회적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그런 희망적 요소를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갈수록 경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경기는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빠진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항상 오늘이 가장 내 인생의 젊은 날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앞으로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어려움이 어쩌면 전 세계 경제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으면 지읒될 수 있다,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어쨌든 2030 여러분, 그리고 40, 50, 60, 70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제 영상을 듣고 계신다면 가난하게 살긴 걸렸습니다. 잘 버티세요. 좀만 기다리세요. 원화채굴 열심히 하시고 항상 희망적인 생각들을 하고 하루를 즐기세요.
아무리 힘들고 지친 일을 하시더라도 희망이 없는 삶은 암울하죠. 다른 풍경을 보고 싶으면 먼저 앉은 자리부터 바꿔야 되죠. 여러분들은 지금 충분히 앉은 자리를 어마어마하게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부의 이동은 이미 여러분들은 인식하지 못하셨겠지만 시작되었습니다. 자, 요 기사 하나로 제가 너무 잔소리를 또 심하게 했습니다. 20대, 30대 142만 명이 다중 채무가 생긴 이유는 코인과 부동산 탓이 아닌 이 시대를 암울하게 만들어버린 기득권층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챗 GPT가 말하는 비트코인을 구매해야 되는 10가지 이유. 자, 제가 챗 GPT 이야기는 여러 번 드렸죠. 문제점과 그리고 진화 과정, 그리고 NFT 이야기도 드렸죠. 가치. 그리고 지금 꽤 말들이 많죠. 챗 GPT에 대해서. 수많은 직군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인류를 말살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챗 GPT. 어쨌든 챗 GPT가 이야기하는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 이유 10가지. 첫 번째는 반환 가능성. 이건 상승 가능성이 있다. 69,000불까지 도달했다는 점은 다시 69,000불 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탈중앙화. 정부나 은행과 같은 중앙 집중화된 기존 금융 시스템과 차별화되기 때문에 매우 매력적이다. 탈중앙화가 왜 매력적일까요? 여러분들 항상 일탈을 꿈꾸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은 여러분들에게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탈중앙화 되길 원하죠. 그리고 지금 제 영상을 듣고 계시는 분들 또한 탈중앙화 된 영상을 보고 있죠. 지금까지 모든 미디어 채널은 공중파 방송에 국한되었지만 지금은 거의 공중파 뉴스를 보는 분들보다 유튜브라는 곳, 이렇게 탈중앙화된 미디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졌죠. 그래서 탈중앙화라는 개념은 그렇게 어렵거나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욕구일 수도 있겠죠. 뭔가 구속되고 억압받는 그 자체를 싫어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 대한 해지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제한된 공급. 2100만 개로 제한된 비트코인 개수. 달러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인플레이션, 제한된 공급량을 갖고 있는 화폐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디플레이션, 그 가치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 번째, 충분히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리미티드 에디션이 가능하다. 그리고 여섯 번째, 글로벌 접근성.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단일 화폐로 모든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 굳이 익스체인지 변환하거나 전환시킬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일곱 번째, 점점 수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그의 장점을 쫓아 지갑 수가 증가하고 있다. 채택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건 제 생각에 전쟁을 겪고 나니까,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 발생했던 은행 파산, 이런 것들 때문에 비호감이었던 암호화폐가 호감형이 되어가고 있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채택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여덟 번째, 금융 포용 가능성.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부분과 일맥상통합니다. 전쟁 때문에 은행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됐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근본적으로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에게 금융 혜택을 줄 수 있다. 아주 매력적이죠, 이 부분이. 그리고 아홉 번째, 기술 혁신. 블록체인 기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융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혁신적인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아날로그적 신뢰를 구축했다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나 누구야? 내가 이거 해줄게. 이런 걸 사람들이 믿었다면 지금은 디지털이 생활화됐기 때문에 디지털 안에서의 신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 다양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들의 포트폴리오 안에 이제 암호화폐가 스멀스멀 출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놈의 챗 GPT가 제가 제 영상에서 끊임없이 했던 말들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그 어떤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제 영상을 보고 지 마음대로 저의 생각을 뺏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NFT가 필요하단 겁니다.
계속해서 챗 GPT가 지 마음대로 저의 데이터, 저의 정보를 빼간다면 제가 충분히 법적 소송을 걸 수도 있겠죠.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챗 GPT와 대적할 만한 구글의 바드, 인공지능, 요놈이 또 SEC와 XRP 사례 결과 예측을 했습니다. 리플이 대승을 거둘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은 소두의 잔소리를 너무 많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가격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별다른 상승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 놈들 갈 시간 되면 다 알아서 갑니다. 투더문합니다. 떡상합니다. 자, 구글 바드는 리플과 SEC 소송을 어떻게 예측을 했을까요? 뭐 뻔하겠죠. 요놈도 제 데이터를 갖고 왔기 때문에 리플이 승리한다고 했겠죠. 자, 끝입니다. 그래도 살짝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바드 AI의 최근 분석은 중요한 승리를 위한 리플의 잠재력을 조명한다. 리플이 승리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